새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 이어 대한민국 AI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강국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AI 정책에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직 새 정부의 구체적인 AI 추진 전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정책의 전략의 비교보다는 우선 지금 현 정부가 AI 수석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내 AI의 최고 전문가를 그렇게 이제 지명을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이 결정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그동안은 이제 정부 정책은 대부분이 관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이제 위에 정무적으로 장관님들이 하셨는데 이 결국은 가장 그 결정권이 큰 장관을 최고의 전문가가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정부 공무원들, 이 관료들이 AI 기술과 AI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훨씬 더 많이 습득하게 되고 또 AI 전문가는 실제 정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또 더 잘 알게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 그 커뮤니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AI의 전략 수립 집행에 상당한 좋은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가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소버린 AI가 지금 부상했는데요. 이 개념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부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며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소브린 AI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스스로 즉 독립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운영 서비스하는 그런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율성인 거죠, 결국은. 예. 이 자율성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종속을 줄이고 스스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는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만든 AI에서 데이터를 학습할 때 데이터 주권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고유성, 정체성을 우리가 개발한 AI에서 더 잘 지키고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계속 그것만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문화성, 정체성은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 정보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일 수도 있고요. 기업의 또 영업 비밀, 기술의 핵심 기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자국의 AI에서 학습되고 또 그것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정보와 지식이 나눠질 수 있을 때에 그것도 우리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가 하면 또 AI가 발전했을 때 일자리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시는 국민적 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굉장히 클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목도되고 있고요. 예. 지금 우선 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청주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에서 청소용 로봇을 인턴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냥 도구로서의 로봇이 아니고 인사 관리 체계 안에서
직원처럼 이 로봇을 그렇게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달 사용 후에 상당히 그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일자리 대체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마 시청자도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럼 월급은 누가 받나? 네, 로봇을 만든 회사 제작사에게 갑니다. 근데 이 현장이 지금 서비스 현장이거든요. 예.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로봇 밀도가 높은 나라, 즉 로봇을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이제 서비스까지 이 고용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영향은 뭐 최근에 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노동부가 AI가 실제 일자리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상이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통계를 발표를 했고요. 이것을 분석한 영국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서 대입 대학교 졸업자들의 실업률이 약 2, 3년 전부터 평균 실업률보다 2% 이상 높아졌다. 이것이 AI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는 이미 가시적인 선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자리가 AI에 의해서 또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걸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AI를 개발하지 않으면 산업 시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시장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또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금방 이제 윤리적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금방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사회적 문제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일자리를 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면 이것이 이제 실업률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회 문제를 결국은 그러면 구매력이 없는 사회로 만약에 간다면은 결국은 AI가 또 로봇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인 또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역시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로봇을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형 로봇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 이제 단계도 들어왔다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7, 8년 전에 이제 EU의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로 얘기하면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요. 다만 우리 국회의 전체 회의에 해당하는 EU 의회 전체 회의에서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막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앞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사람이 누구고 일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러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윤리 개념들이 노동 인권이라든가 또 그 노동자 보호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러면 다르게 적용이 되면 인간은 차별받지 않는가?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윤리적 질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 질문은 그대로 철학적인 윤리 질문이 아니라 관념적인 게 아니라 매우 실생활에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할 것이며 세금은 또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이제 또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AI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AI 인프라 측면에서 또 AI의 그 파운데이션 그리고 모델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하지만 우리가 약 25년쯤 전, 25년 전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지식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 아래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IT 강국 중에 하나가 됐고 AI도 역시 이젠 정부, 민간 모두가 합심해서 지금은 AI를 뒤쫓아가지만 또 인프라 차원에서는 규모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중국과 바로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산업 혁신에도 잘하는, 가장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